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위진남북조, 그 다음에 수, 당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 춘추전국 진한과 마찬가지로요. 위진남북조라는 혼란의 시대, 그걸 통일했었던 수, 그렇지만 상당히 짧게 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 당나라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이제 사랑하는 왕조가 되겠죠. 여기서 이 당나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러한 파트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오늘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태종이 있죠. 태종 이방원. 근데 그 둘의 삶은요,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고요, 아버지가 강력한 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우리나라의 태종과 이 조선의 태종이겠죠. 당태종도 마찬가지로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왕이 서열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찬탈해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둘은 정치적으로만 보면 참 정치는 잘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개인의 삶은 전 그렇게 부러운 삶은 아니지 않았었나. 어쨌든 우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국사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사도 배우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혹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혹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실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역사를 배울 땐 어떻게 된다? 우리가 무슨 우리 목표를 이루고 이런 거 사실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약간의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깨달을 정도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벌써 인생의 상당한 경지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역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었죠? 자, 일단은 진나라의 통일이 있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한나라로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막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오게 되면서 기원 전후가 나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후한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와 BC 3세기경 오면요. BC 3세기경정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와 촉과 오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조조의 위고요, 유비의 촉, 송권의 오나라, 요렇게 분열이 돼 있었었죠. 자,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삼국지, 삼국시대, 내지는 삼국지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배경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이 위나라는요, 여기에 있는 이 총나라가 이제 흡수를 해버렸었고요. 이 진이란 나라로 통일을 했었습니다. 자, 이 진은요, 5까지 통일을 해버립니다. 여기가 더 보기가 좋겠네요. 통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완전 좋아 막 이라고 엄밀하게 따지면 요게 맞으니까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통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예상치도 못했었던 복병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여기 살기 괜찮네 라고 하면서 다섯 민족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린 이들을 오호라고 합니다. 흉노족, 선비족, 강족, 갈족, 저족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호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아주 앞선 기마전술이나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요, 여기에 있는 진은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동진이다. 그래서 요게 동진이니까 이걸 그냥 진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 앞에 서를 붙이기도 합니다. 요걸 서진으로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그냥 그렇구나 해주시면 되고, 이 오호는요, 5개의 민족은 와서 그냥 그들끼리 그냥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16개의 국가를 만들었어요. 우린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5호 16국 시대라고 하고요. 이것을 통일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5호 16국을 통일했던 바로 그 나라, 어떤 나라죠? 한화 정책으로 유명한 북위가 되겠습니다. 북위. 자, 북위는요, 다시 어떻게 나눠지냐면 동이랑 서위로 나눠지고요. 서위로 나눠지고요. 이들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북제랑 북주로, 북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에서 시작되었었던 이 수가 이제 끝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동지는요, 왕조가 계속 별로 바뀌게 됩니다. 송나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나라도 있었고요. 양나라도 있었고요. 또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나라가 어디로 흡수되었습니까? 이 수나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자, 수 다음에 어디로 이어질까요? 당으로 이어지게 되는 요 흐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요. 시기적인 개념 잠깐만 한번 잡아드리고 갈게요. 요 위진남북조 시대 언제 시작됐습니까? BC 3세기 시작됐고요. 이 수나라는요, 581년에 시작했는데 언제 통일하게 되냐면 589년에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세기가 되겠죠? 6세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당나라는요, 618년에 통일을 합니다. 몇 세기입니까? 7세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당나라는요, 7세기, 8세기, 9세기의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런 전반적인 흐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봐주셔야 되는 건 우리가 요 시대를 가르쳐서 지금 제가 너무나 많은 나라를 아마 써놔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위, 진, 여기 위에를 가르쳐서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북조라고 하고요. 여기 남쪽에 있는 이 전체를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남조라고 합니다. 남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당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우리 혼란의 시기였었던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여기 제가 BC라고 썼습니다. 완전 개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AD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검수 올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AD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AD입니다. 근데 지금 보고 깜짝 놀랐네요. AD 3세기에서 6세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순간 미쳤었나봐요. 어쨌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세기에서 6세기까지 이어졌었던 위진남북조 시대로 여러분들을 한번 통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 하면 일단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 등용제도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자, 그 전까지 이 한나라 때 제일 잘 나갔었던 내지는 대부분의 세력을 갖고 있었던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호족이 있었죠. 호족은 쉽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세력 근거지가 지방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줬었던 바로 그 호족입니다. 근데 생각했어요. 이 당시에 생각해보니까 이 호족들 이거 문제거든요.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호족에 있는 이 세력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 위나라에서 시작되었었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의 이 왕이요. 황제가 사람을 직접으로 파견하는 거예요. 지방에 파견해서 이 사람이 어떤지 여러 가지 조목으로 해서 등급으로 딱 지금의 수능체제랑 똑같게 9등급 정도로 딱 해서 이 사람은 1등급입니다. 2등급입니다. 이렇게 딱 해서 보내면 내가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낱낱이 보고 평가한 걸 보고 딱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이대로 호족을 견제할 수 있겠구나. 등장해서 만들어냈었던 제도가 있습니다. 우린 그들 누구라고 합니까? 구품 중정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품중정제. 자, 그럼 구품중정제의 원래 목적은 뭐였어요?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좋아. 이제 호족 너네 밭 좀 봐봐. 내가 황제가 보낸 사람이 있었으면 분명히 그들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거거든.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요. 땅이 좁습니까? 멀죠? 하루 이틀 가야 될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게 됩니다. 지방에 가서 내가 진짜로 객관적으로요. 좋아.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진짜 인재 내가 딱 제대로 해갖고 황제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로 뽑을 거야. 딱 내려갔어요. 그 인재. 막 정말로 글 읽고 천명 겸백하고 이런 사람 뽑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면 딱 내려가면요. 일단 그 소문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유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오셨습니까? 허허. 이렇게 누추한 지역까지 와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시죠. 오늘은 제가 풀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해갖고요. 그냥 막 온갖 잔치로 그냥 모셔버립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뭐라도 있는 사람, 이 돈이라도 있는 호족들이요. 여기에서 이제 파견된 사람들 중정관이라고 하거든요. 중정관들을요. 어마어마하게 도와줍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용성에 대접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은 인지상정이라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작신한테 막 허리 굽히고요. 정말 너무 좋으셨죠. 하고 막 좋은 거 막 먹이고요. 막 다 좋은 거 막 선물도 하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누추한 제 아들 자식 녀석 잠깐 인사 좀 시키겠습니다. 얘 성환아 와라 인사드리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유성환 의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잔 받으시지요. 막 이렇게 하면 허허 인물이 이렇게 좋은 아드님이 다 있으셨어. 허허 아주 마음이 흡족해요. 흡족해.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하고 좋은 거 나오겠죠. 자, 결국에는요, 여러분, 이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했었던 이 구품 중전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지방에 있었던 이 호족들을 어디로 도와주게 됩니까? 이제 중앙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겠죠. 자, 중앙으로 보내서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가문들을 이루면서 이 벌을 이루게 되죠. 우리는 그들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구품정전제 결과로 뭐 어떻게 되냐면 문벌이 형성되고요. 문벌이 형성된 귀족들이 이제 다시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문벌 귀족화 현상을 가져다 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이 구품중정제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느 시대입니까?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북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북이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면요, 반드시 이 양반이 나올 겁니다. 북이는 선비족 출신이었거든요. 이 북이는 선비족이니까 유목민족이었겠죠. 유목민족이었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중국 땅으로 내려와서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목민의 생활을 버려버리고 뭐 해야 되겠다. 한족화 시켜야 되겠다. 한족에 동화되는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전 사실 이 단어를 쓸 때마다 참 이렇게 찌릿찌릿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화 이글스 30년째 팬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빙그레 이글스 어린이 회원으로 해서 정말로 제가 그 보살 팬입니다. 그 유명한 버리지 않고 전 진짜 야구팀 못 바꾸겠더라고. 제가 몇 번이나 야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번이나 제가 바꾸려고 했겠습니까? 정말로 그 10년의 암흑기를 겪어오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북위의 무슨 정책입니까? 한화 정책입니다. 한화 정책은 한화 이글스처럼 야구하는 정책이 아니고요. 한족에 동화되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유목민의 삶을 버리고 한화 정책을 펼쳐보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등장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유목민족들이 농경민족화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유목민족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 게르 같은 뭐 텐트 같은 형태로 짓고 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치 같은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안 하고 이제는 그들이 농경민처럼 살려면 뭘 나눠줘야 되겠어요? 땅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제도입니까? 전제전제 균전제도입니다. 균전제. 땅을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나눠주면 그들이 3명의 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걸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삼장제라고 하거든요. 삼장제. 그래서 뭐 다섯 개의 가구를 뭐 1린으로 묶고 5개의 또 린을 또 1리로 묶고 또 5개의 리를 1당으로 묶는다. 그래서 뭐 인장, 이장, 당장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교과서에 그렇게 깊이 안 나와요. 혹시나 해서 써드린 거니까 그냥 삼장제 나오면 한화 정책이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들이 이것만 했냐? 아니에요. 자신들의 의상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야, 너네 앞으로 내가 말하는데 선비 복장 하지 마. 분명히 말했어. 선비 복장 하지 마. 그 다음에 우리 언어, 선비어 쓰지 마. 진짜. 그 다음에 다 우리 한족 형태로 전부 다 바꿔. 라고 하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북위가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 한화 정책의 사실은 실패. 그래서요. 어쨌든 역사를 깨우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중국에 내려왔었던 거는 유목민족들 왕조는요. 자신들의 있는 그 고유풍속을 전부 다 유지합니다. 전부 다 유지해요. 요도 마찬가지고요. 금도 마찬가지고요. 원도 마찬가지고요. 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북위의 한화 정책. 결국엔 이 한화 정책으로 얘네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아마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북조의 특징이랑 남조의 특징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조가 갖고 있었던 만약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었냐? 뭐 강건하고 소박한 형태의 문화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근데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좀 뭐 한족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그냥 교과서에는 뭐 강건하고 소박한 문화 형태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요. 중요한 건 북조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요거 나옵니다. 이들이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불교를요. 상당히 장려합니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불교를 장려하면서 그들이 등장했었던 게 있는데요. 불교를 왜 장려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불교를 장려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있는 이 북조 왕조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민족 왕조죠. 유목민족들이죠. 그래서 딱 와서 유학을 딱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유학의 핵심은 뭡니까? 중화사상. 너네는 죽었다 깨나도 오랑캐야. 우리 한족은 원래 더 우수한데 지금 잠깐 눌려 있는 거거든. 이거는요 사실 왕권 강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불교입니다. 자, 여기서의 불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불교를 제대로 믿으면 결국에는 부처가 곧 누구예요?
황제 나예요. 그러면 불심이 생기는 만큼, 신앙심이 깊어지는 만큼 충성심이 생기는 것이겠죠. 이거는 유교에 비해서 자신들의 신분적 컴플렉스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종교가 바로 이 당시에 불교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의 장려의 목적은 뭐냐면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형 석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때 등장했었던 게 윈강 석굴. 조금 이따가도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거대한 불상을 만들게 되면서 그렇게 부처님의 사랑은 능력은 이렇게 놀라워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능력이 놀랍고 권위가 세워지는 만큼 누가 세워지는 겁니까? 왕의 권한이 세워지는 것이겠죠. 뭐 윈강 석굴이라든가 룽먼 석굴, 요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요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윈강이라든가 룽먼 석굴 사원 같은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북조는 요 정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남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조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북쪽에 있다가 이제는 남쪽으로 밀려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쯔강 일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교과서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강남지방. 그래서 강남은 쯔강, 양쯔강을 의미합니다. 양쯔강 일대가 개발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강남 개발은요, 이때뿐만 아니라 송나라도 밑으로 내서 강남을 또 개발해요. 그래서 그러한 용어들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그 저자들이요, 정해놓은 단어가 있어요. 강남 개발이 시작했다라는 표현은 여기입니다. 요거 기억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아마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요 용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강남 개발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양쯔강 이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남조 지역에서 나타났던 성격이 있겠죠. 기본적으로요, 남조 한족 입장에서 이게 내려갔던 게 한족 왕조 아닙니까? 한족 입장에서는요, 좀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하죠. 유교 사상에서는 누가 짱입니까? 한족이 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랑캐한테 밀려갖고 어디로 내려왔어요? 강남지방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 들으신 분들 다 고등학생들이시죠? 그런데 고등학생인데 길거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학교 교복, 왜 그러냐면 내가 졸업했던 중학교야. 근데 등치 좋은 애가 절 불러요. 형, 일로 와보세요. 좀 와봐요. 저 지금 버스비 없는데 버스 좀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걔는 막 등치 크고 너무 싸움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나 2,000원밖에 없는데. 고마워요. 다음에 와볼게요. 그럼 가버려요.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제가 남아있습니다. 난 고2인데. 정말로 이거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쟨 중딩이고 나는 고딩인데 나는 지금 소위 너를 뺏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감독님께서 웃으셔서 뺏겼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된 상황이에요. 난 한족이고 쟨 이민족인데 내가 밀려서 여기 내려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더 높은 존재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좋아하면서 박수를 쳐요? 아니면 와 진짜 죽고 싶다. 참 이게 뭡니까?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성격이 나오겠죠. 맞아요. 이 당시에 남조에서는 동일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현실 도피적 성격이 나타나겠죠. 왜요? 창피하잖아요. 내가 더 못 나가는 민족이라고 했으면 상관없어. 근데 나는 이 세상의 중심인 한족이라며, 제일 잘 나간다며. 근데 이 민족한테 밀려서 쫓겨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싫겠죠. 그래서 현실 도피적 성격이 등장했었다라는 거. 자, 그렇게 되면서 등장했었던 게 뭡니까? 중림칠연. 이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던 7명의 현자가 있었다라는 거 있죠? 중림칠연. 그 다음에, 나는 정말 깨끗한 얘기, 이런 것만 듣고 싶지? 너네 같은 그런 탁한, 세상 얘기 나 듣기 싫어, 짜증나. 라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청담사상. 첨당사상, 이런 것들이, 노장사상도 여기 이제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성격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 남조시대의 문화가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아주 주류를 이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 남조시대 문화하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연명, 도연명입니다. 요 이름 반드시 기억해 두십니다. 도연명이 썼던 이 글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귀거래사라는 글이 있어요.
귀거래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도연명도 많이 즐겨 썼던 이 이제 형태라고 하는데요. 4자 6자를 맞추면서 이제 글을 써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륙변여체라고 해요. 사륙변여체라고 한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왕이지의 글씨나 뭐 그 고개지의 여사잠도 같은 그림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교과서에 나올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여기 이 사륙변여체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연명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귀거래사 그가 썼던 그런 책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화 쓴 김에 제가 그냥 같이 써드릴게요. 뭐가 있었냐면 그림으로는 여사잠도라는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계지 제가 썼던 여사잠도 같은 거, 그 다음에 글씨로는 뭐 왕이지 이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요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여기 지금 어느 시대 저희 배우고 있습니까? 위진남북조 시대. 특히 현실 도피적 성향, 중림칠연이랑 청담사상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었던 게 바로 강남 개발이 시작되었었던 게 바로 이 위진남북조 시대였었다는 거. 구푼중전제, 한화정책 요 전체적인 것들 같이 봐주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 나오면 전부 다 뭐였었다라는 거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자, 이러한 혼란의 시대가요. 어디에서 통일을 합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수나라에서 통일을 했습니다. 자, 그럼부터 우리 수나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수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니다. 수 갑니다. 원래 수는요, 연도상으로 하자면 581년이에요. 그래서 618년까지 가는 나라인데, 통일은 언제 했다라는 거? 589년에 했었다라는 거. 요 이제 그런 거. 뭐 사실 이 연도로는 안 낼 겁니다.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 이제 디테일하게 내신다고 하셔도 요 정도인데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나라의 그 이제 왕 하면 누가 나옵니까? 수나라의 문제. 이 수나라에는 만약 인물 문제로 나오면 딱 2명밖에 없거든요. 수문제, 수양제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 때 문제를 풀 때 답을 먼저 읽으세요? 문제를 먼저 읽으세요? 문제를 먼저 읽죠? 그러니까 문제가 먼저 나왔네요. 말이 안 돼.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어쨌든 문제가 먼저 나온다라는 거. 그것만 하해 주시고요. 자, 이 수문제가 뭘 했습니까? 중국을요. 통일했습니다. 중국을 이 혼란에 넘치던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요, 그가 완벽하게 통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가 원했었던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좋아, 나는 힘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나를 어쨌든 도와줬었던, 지금 여기는 누구의 시대였었죠? 귀족의 시대였었죠. 귀족의 시대. 이 귀족들의 힘은 좀 약화시켰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리고 있었던 무슨 제도를 없애려고 할 거예요. 자, 요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귀족들의 힘을 세려면 귀족들이 관직에 들어오는 방법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장했던 게 뭡니까? 구품중정제를요. 중정제를요. 폐지시킵니다. 근데 폐지시키면 어쨌든 관리를 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했었던 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수나라 하면 늘 나오는 거. 바로 그거. 그게 뭡니까? 과거제입니다. 여러분, 과거제는요. 전 세계에서 공개 경쟁 시험으로 최초로 실시됐던 게 바로 이 수의 과거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엄청나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그랬었다라는 거. 그 외에도요, 수 문제는 실제로 잘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래? 그런데 우리가 역사상에서 수 문제를 그렇게 많이 못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아들한테 왕위를 거의 뭐 뺏기자시키 이제 넘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가 만들어 놓은 수가 얼마 못 가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쓰는 게 거의 당나라 가면서 확산되면서 터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 역사에서 이 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뭐 높이 평가하거나 혹은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과거제 실시했다는 거 수 문제의 가장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그거 외에도 일단은 북위의 저 제도를 계속 가져갑니다. 땅을 나눠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금 체제에 대한 원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토지세, 그 다음에 그 성인 남자들한테 걷는 노동력을 징발하는 세, 그 있죠. 그 다음에 특산물을 걷는 거 있죠. 그게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 수나라에서 등장한 거예요. 그 제도가 뭐죠? 바로 조라는 제도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수에서. 그리고 또 하나, 땅 나눠줬으니까 그들이 야, 너 여기서 평상시에는 농사 짓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돼? 전쟁이 없거나 혹은 지금 일거리가 없거나 농사 일거리가 없거나 혹은 전쟁이 나면 뭐 해야 돼? 너네는 바로 군인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병제, 부병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다 만들어낸 게 누구예요? 여기는 수문제예요. 사실 수문제의 업적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 수문제는요, 좀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의 아들, 누구였었냐면 이 수양제 때문에 그랬어요. 양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제입니다. 수양제는요, 장남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요, 되게 좀 잘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아버님, 전 여색을 멀리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여성 보기를 돌같이 할 것이옵니다. 저는 오직 이 나라를 위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환심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형이 태자였었는데, 태자가 막 술 먹고 막 이런 걸 말했대요. 그러니까 수문제가 짜증나갖고, 너 태자 아니야. 보니까 내 아들 중에 태자가 될 사람은 좋아. 양제, 너밖에 없어. 그 양제 본명은 이제 그 양광입니다. 양광, 너밖에 없어. 좋아, 너 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는 원래부터 그 싫었던 게 아니라 황자가 되기 위해서 참고 있던 거야. 하기만 해봐. 내가 진짜 아마 역사상 유례 없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 테야.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는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면 수양제 하면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일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구려 원정. 무리한 고구려 원정을 이 당시에 몇만을 동원해서 하냐면 113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전군이 몇 만이 되신지 아세요? 60, 70만이 안 돼요. 60만이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 군대 2배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막 가면 배 타고 차 타고 가겠지. 이 당시에 113만 대군을 1500년 전에 중국 땅에서 우리나라 땅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일단 오면서 아마 수만 명이 죽었을 거야. 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사실 어마어마했었고요. 사실 이거보단 이겁니다. 운하운하 대운하. 이 대운하를 건설하는데 이 자료가 뭐 다 맞진 않겠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대운하에 건설되는 총 인원을 찾아보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총 동원됐던 인원?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만 명? 200만 명? 놀라지 마십시오. 1억 5천만 명이었답니다. 총 동원되었었던 인원이. 야,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잔인했었냐면 일단 이제 운하를 뚫고 가잖아요. 물론 그 운하가 그 이후 중국 발전에 어마어마하게 기여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운하를 이렇게 뚫고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배가 걸려. 그냥 운하를 덜 판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포크레인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강을 이렇게 퍼낼 수 있다고 해. 그땐 뭐가 있어. 오직 삽, 날, 손, 발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 가다가 딱 걸리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걸렸는데 기록에 찾아보니까 여기 지역을 담당했었던 감독관은 물론이고 일했었던 모든 사람을 죽여버렸대요. 5만 명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 행사할 때 이게 자기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요. 그 배가 4층이 넘는 그 배를 이렇게 끌었다고 하는데 그거 끄는 인원이 8만 명이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끌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운하 근처 500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황제 지날 때 와서 음식을 무조건 바쳤어야 된대요. 안 맞추면 죽지 뭐 이때는. 근데 이때 하면 다 못 먹으니까 자기가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만큼 구덩이 파갖고 사람들이 갖다 준 음식을 막 버렸대요. 그러니까 막 구덩이에 넣는 것이죠. 그렇게도 했었고 이때 고구려 원정이나 대운하에 막 동원되다 보니까 전쟁 나가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노역이 시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몇 기록을 찾아보니까 자신의 손발을 직접 잘랐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르면 안 나가도 됐대. 그럴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대운하 이런 것들 건설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재정은 당연히 힘들어졌겠죠. 그런데도 사실은 수양제는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반란이 나타났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수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아무것도 없죠. 맞습니다. 수문제, 수양제 끝. 자, 지금부터가 진짜가 되어오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나라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좀 흥분되시나요? 전 흥분되는데요.
바로 나라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가장 귀족적이면서도 화려했고 국제적인 문화가 꿈꿨었던 바로 그 당나라. 그리고 당나라 하면 바로 그 미인인 바로 그분 계시죠? 누굽니까? 규비 양규비입니다. 양규비의 본명을 찾아보니까 양옥환이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이번에 이 제자애가 이옥환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걸 먼저 알았으면 그 녀석 할 때 양규비 늘 얘기해 주는 건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제가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규비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몸무게 추정치가 나오더라고요. 몸무게 추정치를 보니까 167, 키가 상당히 장신이었습니다, 양규비. 근데 여성치고 71kg. 그러면 저랑 몸매가 엇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물론 저보다 이 강의 듣는 조금 저랑 비슷한 몸매를 가진 여성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51kg 나가도 다이어트 한다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양규비는요, 상당한 우람한 체격을 갖고 있었다. 이런 걸로 이제 추정이 어쨌든 됩니다. 어쨌든 바로 그 경국지색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 당나라의 시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는요, 618년부터 907년까지 있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 당나라는 장안에, 이 장안이란 단어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장안에 수도를 정하고 있었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뒤에 할 걸, 요 문화 파트에서 할 걸 미리 다 해버릴게요. 이 당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율령체제를 완성했어요. 완성하면서 그들은요, 무엇을 했냐면요, 이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권을 완성해버립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이 문화권을요, 형성해버려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당시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 북부 지역, 중국이 전체가 이제는 하나의 그런 문화권이 됐다는 것이겠죠? 다 그 4개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한자가 있었고요. 율령이 있었고요. 유교가 있었고요. 불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세계사 배우는 친구들 아마 동아시아를 안 배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동아시아 과목에서 배우는 나라들은 요것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이걸 가르쳐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게 형성되었던 게 바로 이 장나라에서, 장나라래요. 당나라에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는 여기 위쪽에는 이제 정치적인 파트, 밑에 쪽에서는 그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적인 파트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나오는 나라, 당나라 고조입니다. 당나라 고조는요, 본명은 이연인데요. 사실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아들 이세민, 당태종이 실제로 대부분의 것을 했고요. 이연의 유일한 업적, 건국입니다. 당나라를 건국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최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당태종입니다. 당태종입니다. 자, 당태종은요, 어떻게 이름 붙였었냐면, 사실 당태종이 젊었을 때만 해도 요 혼란의 시대 아닙니까? 각적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막 이제 수나라 있을 때 어렵겠죠. 그래서 막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왕을 시켜요. 근데 아버지가 왕이 돼 놓는데도 각 지역에서 반란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바로 이 당태종이 내려왔답니다. 내려왔는데 자기가 불리한 전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의 전쟁에서도 패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였었던 이 이연은요, 이 당태종에게 뭐라고 붙였었냐면, 너야말로 최고의 장수다. 하늘이 내린 장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극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이렇게 공헌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스토리가 보면요,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그 태종 이방원이랑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태종 이방원도 실제로 자기가 거의 해서 아버지 이성계를 왕을 세우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약간 좀 밀리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또 장남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장남을 황태자로 삼고 요렇게 하려고 하는데, 워낙에 이 이세민이거든요. 이세민이 이 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요, 그 형하고 동생하고 실제로 이세민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계획을 세요. 그럼 그걸 미리 알아채 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한테 가서 고해요. 아버지, 지금 형이랑 동생이랑 절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럴 리가 있느냐, 형제끼리! 말이 되느냐! 당장 오라고 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대노해서 불렀어요. 그 장남하고 이제 동생을 불렀겠죠? 이세민의 동생을. 근데 그들이 올 때 이세민의 부하들이요, 매복해 있다가 오는 길에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태자랑 이세민의 동생을요. 그러고 나선 뭐 아버지도 너무 화가 났겠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 저 태자 주세요. 말년에 편하게 가셔야지. 진짜 너무하시네. 이렇게 이제 막 거칠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며칠 뒤에 바로 이제 태자로서 자리를 받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몇 달 안에 바로 그가 아버지부터 왕위를 넘겨받게 되었던 게 바로 당태종입니다. 너무나 이제 거칠게 왕이 되었었던 게 당태종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거칠게 왕이 됐지만 실제로 당태종은 정치는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관의 치라고 합니다. 정관의 치 나오면 바로 당태종입니다. 요 용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정관의 치 나오면 당태종이다. 자, 당태종은요 했던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체제를요 정비합니다.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일단은 율령을 확립합니다. 율령을 확립하고요. 그 다음에 수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쓰고 있었던 삼성육부제를요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중앙관제를 정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당태종이 그것만 했냐? 아닙니다. 대외 팽창도 했었어요. 대외 팽창의 욕구도 보여줬었는데요. 이 당시에 어디를 돌궐하냐면 실제로 이 당나라를 계속 괴롭혔던 나라가 여러분은 별로 큰 나라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상당히 큰 나라가 돌궐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돌궐을 복속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돌궐은 또 꾸준하게 당나라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당시 당태종 때만 해도 이 돌궐을 복속시키면서 국가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서 안서도우부를 세우기도 했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마 세계사에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고종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고종을 제가 지금 여기 이제 필기 공간에 넣냐면 이 고종 때, 당 고종 때 뭐가 있었냐면 백제랑 백제랑 고구려가요.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당 고종이었었다라는 거 하나 봐주시고요. 당 고종도 더 나아가서 베트남도 복속시킵니다. 베트남도 복속시켰다는 거. 사실 요까지는 이제 별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현종입니다. 현종하면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게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양귀비와의 양옥환과의 로맨스. 현종은요, 이미 57세 거의 이제 어르신이 다 되셨습니다. 조금 더 하면 이제 연금 받으실 나이 정도가 됐는데요. 그때 22살에 양귀비를 보고요,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국가의 그 틀이 흔들릴 정도로 추적. 그래서 우리 등장했었던 단어가 경국지색이다. 이런 단어도 등장했었던 게 그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요, 현종이 초기에는요, 우리가 그러한 역사적 평가와는 다르게 초기에는 이 약간 그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분명히 있었습니다. 중흥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냐면 학문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 많이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당나라 하면 대표적인 시인들 이백두보 이런 인물들이 있었죠. 다 현종 때 인물입니다. 그만큼 그가 어느 정도 중흥의 노력은 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양귀비에 빠져서 좀 이제 어려움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현종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슬람 세력과 한판 붙습니다. 그게 어디였죠? 탈라스 전투. 탈라스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자, 탈라스 전투에서 지게 되면서 이 당나라는요, 어디를 상실하게 됩니까? 맞습니다. 단길, 비단길을 상실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라는 거. 여기 요 탈라스 전투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나라 때, 현종 때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주셔야 될 게 누가 있냐면 이때 양귀비의 미모에 이제 그가 취해가지고요. 양귀비에 있었던 오빠, 동생, 언니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아주 중흥하고 높은 자리에도 주고요. 집도 막 만들어주고 난리가 아니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종 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안사의 난이라는 게 터집니다.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당나라는 쭉 쇠락기를 겪게 되는데요. 안사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록산과 그의 부하였었던 사사명이 이제 같이 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안사의 난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도 다
자신들의 부하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요. 이 안사의 난이 있었던 게 바로 이 현종 때라는 거. 제가 다른 연도 쓸 때는 연도 그렇게 많이 안 써드리는데 연도는 좀 요거는 기억하세요. 755년입니다. 8세기 중엽이구나 라는 거 하나 이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당나라가 쇠락기를 겪게 됩니다. 쇠락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 쇠락기를 겪게 되면서 당나라에 있었던 또 하나의 그 농민 반란이 있었죠. 그게 뭐죠? 황소의 난입니다. 황소의 난으로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었었고요. 이건 이제 9세기 때 있었던 이제 난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당나라가 너무나 많은 영토를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통치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각 지방망에 있었던 누가 성장하게 됩니까? 절도사들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절도사 중에 하나였었던 주전충의 난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907년이 되겠습니다. 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도 좋고, 이게 이제 당나라의 쭉 이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용어들 여러분 잘 나옵니다. 안사의 난, 황소의 난, 요런 것들 별거 아닌 것지만 그 나라를 딱 확정 지을 때 너무나 좋아요. 진승호왕의 난 어딥니까? 맞습니다. 진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황건적의 난 맞습니다. 한나라입니다. 그거 이제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당나라의 경제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입니다. 당나라의 경제입니다. 경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의 경제는요,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발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이모작 같은 것도 등장하고요. 이모작, 이제 이제 같은 땅에 뭐 쌀, 보리라든가 그런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작물들을 이제 기르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모작이 나오려면 이양법. 다른 데서 모판 기른 다음에 그걸 이제 이양해서 기르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급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차, 당나라의 차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유행하게 됐었고, 무엇보다 자기자기 도자기 이런 것들이 많이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어쨌든 뭐 차나 도자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판매되면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때 등장했었던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행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행이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었냐면 상인들의 조합입니다. 상인들의 조합이에요. 왜? 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왔다 갔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상인들이죠. 그들이 나름의 이제 조합을 이루어서 했었던 게 행이라는 것이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줘야 되는 게 이 비전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어음이거든요. 어음 일종의. 왜 그러냐면 이제 막 무거운 돈을 들고 막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같은 걸로 해서 야, 내가 언제 안에 이거 줄게. 내 신용으로 믿고 요걸로 이제 내가 언제 안에 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어음 같은 게 이 당시 이제 등장했었다라는 거 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당나라가 이제 되면서 보세요. 탈라스 전투 이후엔 이제는 비단길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닷길이나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서역과 교류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을 담당했었던 기구들도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냐면 좀 표현이 그런데 박사 시박사입니다. 이거 좀 세게 발음하지 마세요. 시박사입니다. 여기 이제 무역을 담당했었던 기구가 바로 이 시박사가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보다는 여기 정말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제도가 이 당나라 때도 균전제가 유지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조용조 체제가 유지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병제, 부병제는 농병 일치제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왔었던 체제가 무슨 사건 이후로는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안사의 난입니다. 안사의 난으로 이 균전제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이제는 땅을 나눠줄 게 아닌 장원제 체제로 바뀌게 돼요. 이 장원제 체제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조용조 체제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1년에 세금을 2번 내되 재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내고 화폐로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세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양세법. 여기 안사에 난 이유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부병제. 보세요. 땅을 나눠줬으니까 니네 거기 땅 농사 지으면서 뭐도 해. 유사시에는 군인도 되고 같이 농병일치제 가라고 하는데요. 이 안사에 난 이후로는 이제는 결국에는 그들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땅을 못 나눠줬으니까. 몇몇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제 모이게 되니까 귀족들이 이제 대토지 소유를 해 나가게 되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집해서 군사를 쓰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병제, 모병제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당에 있는 이 경제 그 조세제도 자체는 수치제도 자체는 무슨 사건 이후로 안사에 난 이후로 완벽하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 요거 중요한 문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보다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의 뭘까요? 맞습니다. 화화화 당의 문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문화입니다. 당 문화 들어갑니다. 당 문화는 여러분 진짜로 별표 그냥 한 5만 개 그냥 막 쳐주고 그냥 들어가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당나라 문화를 한번 제가 먼저 큰 형태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문화는요 기본적으로 귀족적이고요. 그리고 국제적이면서도요. 그 다음에 개방적입니다. 귀족적, 국제적, 개방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당의 문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는요 외래 종교가 많았습니다. 외래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포용적이었어요. 실제로 이때 조로아스터교라든가 마니교라든가 경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대해서 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슬람교 이들이 다 이 당에 어느 정도 다 이제 수용이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은요 훈고하기요 상당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훈고하게 발전을 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영달, 공영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공영달은요 5개의 유교 경전을 자기가 정리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경 정의라고 하거든요. 오경정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경정의. 누가 썼다고요? 공영달. 나오면 무슨 시대다? 당나라다. 요거 어떻게 기억하면 됩니다. 공영달. 디귿. 당. 디귿. 공영달. 디귿이 있어서 감사해요. 라는 인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귀족적이라며요. 그럼 귀족적인 문화 하면 문화 중에서도 뭐 소설 이런 거보다는 뭐가 등장했을까요? 맞아요. 시. 오늘은 외롭다. 이 한마디에 결국에는 그 뭐 소설 몇 장에 있는 그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게 바로 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가 유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나타났었던 시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백, 두보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갑시다. 교교교, 불교. 자, 이 당나라에 불교하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삼장법사의 여러분이 아시는 서유기의 그 삼장법사의 그 하나의 이제 모티브가 되었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현장이죠. 현장은 인도를 갔다 와서 책도 하나 썼대요. 그 책이 뭡니까? 대당 서역기라는 책도 썼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불경을 막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 책도 쓰고요.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 더 탑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탑 이름이 뭐죠? 대안탑입니다. 대안탑. 여기 보면 뭐 더 볼 것도 없이 현장은요 대당서역기를 썼고요. 대안탑을 했네. 이거 다 어느 시대입니까? 당나라입니다. 꼭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러한 모습들이 있었었다라는 거. 요거 당나라입니다. 아마 당나라는 여러분 요 정도만 해주시면 문제에서 뭐 더 틀리거나 그러실 일 없을 겁니다. 요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요것과 이제 관련돼 있는 문제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리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시대 다시 한번 갑니다. 어디에 있었죠? 자, 삼국시대 있었고요. 진으로 통일되었었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남북조 시대로 연결되었었다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5호가 쳐들어왔다고 했었죠. 선비, 흉노, 갈 저족들이 오게 되면서 혼란의 시대, 위진남북 시대로 넘어가게 됐었다는 거 봐주시고요. 이게 뭡니까? 맞습니다. 윈강석굴. 어디? 남조입니까? 북조입니까? 북조입니다. 왜죠?
북조는 이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불교를 도용하는 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당히 이제 거대한 석굴을 만들었었고요. 이것뿐만 이게 윈강석굴은요, 이렇게 굴을 파고 여기 안에 보면 불상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윈강석굴이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뭐죠? 맞습니다. 중림칠현. 중림칠현 나오면 어딥니까? 남조. 여러분 돈 뺏겼던 중학교 생각하면 되잖아요. 현실 도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수 영역에서의 대운하. 생각해보세요. 이걸, 우리나라가 전체 이런데 이걸 뚫었답니다. 여기 산이 몇 개였겠어요. 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있었고요. 자, 당의 국제적인 모습들. 그래서 위에는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탈레스 전투 이후에는 이제 바닷길로 많이 다녔었겠죠. 그거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당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율령체제가 정비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에서는 부병제, 균전제, 이 조용조의 이러한 백성의 이런 체제 내에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제 군현제가 자리 잡히게 되면서 삼성육부 체제가 완성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이게, 당삼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문 아파트에서. 다시 와. 이건 안 쓰고 갈 수가 없어.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안 쓸 수가 없어. 문 아파트에서 꼭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삼체, 당, 삼체입니다. 이게 세 개의 유약 색깔을 가진 도자기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상당히 이국적인 모습이 많이 있어요. 여기 있죠. 낙타. 이런 걸로. 그래서 요게 이 당삼체가요, 당나라 문화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거든요.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당의 장안성인데요. 이 당의 장안성의 특징을 보시면 요게 있습니다. 일단은 봐주셔야 되는 게 경교사원,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사원. 당나라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당나라는요, 궁성 앞에 아주 큰 길이 있습니다. 요 길을 뭐라고 하죠?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이따 문제 푸실 때 보면 요 단어까지 나올 거예요. 그거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문제 한번 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네요. 한번 볼게요. 가는 딱 시기적으로 보니까 한, 내지는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후한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보니까 5560을 토기했네요. 누굽니까? 위위위 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는 보니까요, 뭐죠? 서진에서 내려와 있는 도네요. 동쪽에 내려왔던 동진이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요,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게 요 시대입니까? 그렇네요. 한때 내가 전래되었다고 했었죠, 지난 강에서. 자, 갑니다. 자, 태평도와 오두미도가 출현한 게 저 한때 맞습니까? 그랬다고 했었잖아요. 특히 그들은 이제 이 도교의 하나의 분파로서 등장이 되었었다. 맞고요. 자, 3번입니다. 나는요, 중국 역사의 모범인 사기가 저술되었던 게 이 동진 때라고요? 에헤이, 사기 우리 어제 배웠었잖아. 지난 강에 배웠었잖아요. 무슨 시대입니까? 한이죠. 한때 사기 등장했었다라는 거. 요게 틀렸네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 되겠고요. 4번은요. 관리선발 제도로서 구품중정제를 실시하였었다. 이 동진시대, 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 구품중정제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는 뭐죠? 북인데요. 윈강석굴 사월. 맞잖아요. 황제의 권한을 마치 황제가 그거 누구다. 부처다. 라는 논리로서 그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 보여줬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당연히 맞는 설명 되겠죠.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나머지 문제입니다. 2013년도 수능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니까 밑줄칠 자료로 적절한 걸 찾으라는데 딱 보니까 세계사 수행평가 과제랍니다. 에헤이, 핵심 단어 등장했습니다. 장장장, 현장 등장했습니다. 현장 나오면 누굽니까? 나라, 당나라 되겠네요. 보도록 할게요. 딱 보니까 요거 헷갈리기 쉬웠을 텐데요. 당나라도 꽤 넓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도에 고조선이라고 나와 있고요. 대월지 이런 거 나와 있네요. 그런 걸로 봐서 요건 어떤 나라다? 한나라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겠죠? 니은입니다. 아까 우리 봤었던 삼체, 당삼체 등장해 있네요. 자, 니은은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조로아스터교 사원도 있고요. 경교 사원도 있고요. 주작대로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당의 장안성에 대한 설명 맞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게 8기군, 그러니까 청나라에 있는 군대 조직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리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과 디귿 하면 정답 3번. 이렇게 보시면 완벽하게 끝났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기 이제 당나라까지 다 배워봤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이제 뭐 배울 거냐면 당 이후에 그 혼란을 통일했었던 송, 그 다음에 요, 금, 그 다음에 원까지 다음 강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